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족 구조, 그리고 이 가족 구조를 굉장히 지지하고 지탱하는 기독교 세계관.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고 남녀의 그런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동성애하고 페미니즘이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다음 이제 이것도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봤어요. 네.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 돌이킬 수 있는가? 일단 후천적이기 때문에요. 가능하고요. 또 이 동성애가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점점 이 동성애자의 확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 번 동성애자가 끝까지 동성애자는 아니고요. 한 번 동성애를 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 때 탈동성애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데이터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고요. 근데 언제 돌이키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 이 특별히 남성 간 그 동성애 행위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굉장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동성애 행위하고 에이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0년도 초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을 다 교과서라든가 일반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제외시키게끔 뭐 인권 준칙, 언론 보도 준칙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만 하더라도 동성애하고 이제 에이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건강권이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는 에이즈하고 이 동성애 행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젊었을 때 그런 행위들에 오래 노출된다? 아무래도 이 에이즈라든가 기타 성병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많죠. 동성애 행위자, 특별히 남성들을 보면요. 제가 탈동성애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소위 말하는 엉덩이가 만신창입니다. 온갖 고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다음 엉덩이의 사마귀, 기타 성병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항상 달고 다니는 고민이 뭐냐면 에이즈에 대한 공포에 항상 질려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는 굉장히 뭐 미화시키고 포장하지만 실제로 탈동성애학을 사역한다는 그 단체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것들을 보면요. 그 언론에서 미화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은 실제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냥 보더라도 나쁜 거라는 것을 다 알겠는데 근데 왜 이 동성애를 그렇게 조장을 하고 아름답게 미화하고 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하고 동성애 진영하고 이 페미니스트 진영하고 함께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연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뭐 더 찾아보지 않고 제 말 들으셔도 되고요. 이 동성애자하고는 페미니스트들이 같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성혁명이라고 해가지고요. 성혁명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전복시킬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사회 구조를 이제 바꾼다. 틀을 바꿔버린다. 어떤 사회적 구조를? 그러니까 정통적인 사회 구조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족 구조. 그리고 이 가족 구조를 굉장히 지지하고 지탱하는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고 남녀의 그런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동성애하고 페미니즘이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학원에서도 페미니즘을 공부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신 이 박사분한테 페미니즘을 직접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배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배우고 내놓은 결론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로 넘어가는 거네요? 거의 종교성을 짙게 띠고 있어요. 그리고 페미니즘 그 책에서는 한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책에서 이 문구가 계속 명시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목적 중에 하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해체시킨다. 이렇게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무슨 여성 인권 이런 페미니즘은 굉장히 네. 이제 1세대 페미니즘. 굉장히 이미 역사적으로 종결된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페미니즘은 2세대 페미니즘. 그 2세대 이후의 급진주의적인 페미니즘이고 이 페미니즘은 아까 말씀드린 성혁명을 통해서 이 국가 사회적인 구조를 개조한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동성애하고 페미니즘은 소위 말하는 앞에 세워진 들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총알바지죠. 총알바지. 네. 몸으로 밀고 나가면서 그와 같이 성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 뒤에 진짜가 오면서 사회 구조를 해체시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동성애하고 페미니즘을 좀만 깊게 공부하면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 거짓이 아니고요. 제가 네. 수업 시간에도 이 내용을 들었어요. 네. 예,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도 지금 네. 방금 들었는데 네. 그들의 목표가 이거를 하니까 해체. 거의 이거는 반란을 이어서 너무 충격적인. 네, 그래서 목표가 뚜렷해요. 교회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와. 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충격에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사회적 구조를 그 틀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네.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예.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 이데아, 유토피아는 무엇이냐면 이 성혁명을 통해서 자유롭게 성을 만끽하는 사회가 이들이 생각한 유토피아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 1968년에 프랑스 68혁명이 일어날 때 이들이 교과서로서 보았던 책이 이 성혁명, 성정치, 성해방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비렐름 라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에다가 프로이드의 그런 심리학을 합쳐서 성혁명을 이론을 만들어낸 이 책을 교과서로 썼는데 네. 그 책에서도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성적인 자유를 통해서 오는 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리고 네. 정통적인 가정 구조를 해체시킴을 통해서 네. 그래서 뭐 이웃집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잠자리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심지어 동물이라든가 네. 무엇인가 아무튼 원하는 대로 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킴을 통해서 네.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유토피아를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충격. 사실 이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를 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국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는 동성애자들이나 아니면 페미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유토피아, 성적인 자유 그런 유토피아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본인이 뭐 조금 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아는데 목사님 얘기하신 건 제가 처음 듣는데요. 그럼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직 깊이 안 들어갔고 마치 신천지에 처음 갔을 때는 처음에 맞는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러다 어느 정도 좀 포섭이 되기 시작했을 때 발톱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처음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 그대로 그 수박 겉밖에 아직 보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계속 미화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은 아주 악의적인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피해자네요. 피해자. 네, 그리고 이분 실질적으로 이 코어 멤버들은 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동성애하고 페미니즘이라는 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페미니즘은 반드시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 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동성애 진영하고 이 페미니즘 진영 안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들의 자료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정치 안에서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후보라고 쳤을 때 어떤 후보는 이제 공약을 걸잖아요. 공약을 걸 때
동성애를 반대한다. 또 어떤 후보는 아니다. 동성애 난 찬성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거기에 관련됐는가요? 네, 해외에서 동성애하고 이제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과 낙태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이 해외 사례들을 공부하면요, 해외 사례들은 항상 이 비슷한 패턴을 띱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패턴을 한국인들도, 한국 페미니스트나 동성애자들도 가서 공부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뭐 간통법 폐지, 네. 이전에 있었던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들, 그리고 2019년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나타났던 헌법 불합치 판정, 낙태죄에 대해서요. 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진 수순을 그대로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저같이 이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앞으로 동성애 진영과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할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예견한 대로 지금도 행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의 커리큘럼이 있다는 다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도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기 전에 페미니스트들이 검은 옷을 입고 이제 블랙 시위 같은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미 해외에서 했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그대로 배워와서 했고요. 그 페미니즘이나 동성애도 공부하면요, 그런 전략 서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드는 생각은, 이거는 조금 좀 더 들어가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배워서 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배운 곳,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본향 같은 느낌의 그런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페미니즘을 이런 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본적이라 고향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사상적 이념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동성애하고 이 페미니즘은 이념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이념의 고향은 어디냐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념 전쟁이 무슨 냉전 시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아직도 이 사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이런 데 가면요, 마르크스주의 포럼이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열리고 있어요. 저희 중앙대학교에서도 2019년도에 포스터가 붙어 있을 거냐, 올해도 붙었을 겁니다. 마르크스주의 포럼 19년째, 올해는 이제 20년째죠. 항상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열렸고요. 그래서 이들의 사상적 이념의 고향은 이 마르크스, 이 사회주의 혁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페미니즘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웠냐면 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막시즘. 막시즘 이제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이념적 고향이 항상 이 사람을 학살해오고 죽여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누가 죽였냐, 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막시즘 포럼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동성애하고 페미니즘 란이 있습니다. 같이 연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학생들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도 했는데, 이거는 기초 이론입니다. 막시즘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동성애하고 페미니즘에 깊이 발을 담근 친구들은요, 이미 사상적 이념에 무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역시 어느 정도 침투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동성애 얘기하다가 페미니즘도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동성애하고 페미니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난 크리스찬이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나는 뭐 신뢰하고 뭐 믿는다 이런 친구들인데, 그럼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페미니즘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둘 다 모르는 경우입니다. 결국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페미니즘은 알지만 성경은 모르는 경우, 아니면 성경은 알지만 페미니즘 모르는 경우, 둘 다 모르는 경우, 이 경우가 아니라면은 절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고요. 보통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보면 여성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여성 인권은 이 기독교가 확산되는 곳에서부터 네. 여성 인권과 권리 신장이 이제 일어나게 돼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여성 인권 이런 것들은 1세대 페미니즘으로 이미 종결된 페미니즘이고요. 네. 1세대로 낚시를 한 다음에 2세대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요, 페미니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여성 인권 신장도 페미니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교회가 갱신되고 개혁되고 회복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개혁되고 회복되는 것이지 어떠한 세상의 이론으로 개혁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념을 한마디로 다 이길 수 있는 것, 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네요. 네. 네, 말씀. 참된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처음엔 동성애로 갔지만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 이거 모두 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참 궁금해 하셨을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됐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동성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또 이재용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